아침 햇살 116. 촛불항쟁 세력의 특징 두 번째. 3. 북한 변수. 살펴본 것처럼 촛불항쟁 세력은 친미, 친일, 적폐 세력의 다양한 반항쟁 책동에 굴하지 않고 사회개혁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촛불항쟁 세력이 개혁을 밀고 나가는 데서 북한 변수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친미, 친일, 적폐 세력은 한국 사회를 장악하는 핵심 수단으로 북한을 이용해 왔습니다. 툭하면 색깔론을 펴고 북한이 위협하고 있다며 안보 논리를 내세우면 진보 민주 세력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북 모략 책동이 국민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이 점은 촛불항쟁이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반북 모략 책동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이유를 성장한 국민의식에서 찾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했거나 혹은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촛불항쟁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점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적폐가 힘을 쓰지 못하는 배경. 적폐 세력은 북한을 자신들의 통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박근혜의 경우엔 2014년 초 느닷없이 통일 대박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 또한 오는 2015년에는 자유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며 간부들과 조국 통일 달성을 결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통일 대박론의 속내에는 박근혜의 영구 집권 야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북한이 붕괴하면 통일을 완수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무기한으로 집권할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려던 것이 통일 대박론의 의도로 보입니다. 박정희는 바로 이런 방법으로 영구 집권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박정희는 1972년 7월 4일 북한과 7.4 남북 공동성명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3개월 후인 10월 17일 남북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선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유신체제를 선언했습니다. 7.4 공동성명 합의로 남북통일을 바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악용한 것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즈음한 특별 담화문 중에서 나는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 진영의 대동단결을 촉구하면서 오늘의 이 역사적 과업을 강력히 뒷받침해주는 일대 민족 주체 세력의 형성을 촉성하는 대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약 2개월간의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조치를 국민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즈음한 특별 담화문. 이런 식으로 친미, 친일, 적폐 세력은 대대로 북한 변수를 이용해 왔습니다. 5.16 쿠데타, 유신체제, 12.12 쿠데타, 광주 학살, 1987년 대선. 이런 중요한 시기마다 적폐는 항쟁을 무력화하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북한을 악용했습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선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북한의 군사도발을 청탁했다는 총풍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처럼 보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조작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최근까지도 언론은 모란봉악단 단장으로 알려진 현송월이나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 숙청됐다는 가짜뉴스를 빈번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통일대박론은 통일을 빌미로 영구 집권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제2의 유신을 위한 시도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이 통일대박론에 넘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인영 현 통일부 장관입니다. 이인영 장관은 박근혜가 흡수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통일지성 원탁회의, 통일준비위원회 같은 기구를 내왔을 때 바람직하다, 즉각 시행해야 할 일이라며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이 박근혜의 흡수통일 정책에 동참한 건 북한이 붕괴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붕괴할 거라고 믿은 이인영 장관은 박근혜에게 통일 이슈를 빼앗길까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박근혜의 정책에 동조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말로 북한이 무너지고 흡수통일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근혜는 탄핵되기는커녕 개헌을 통해 영구 집권하는 데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북한 정권이 붕괴할 조짐만 보였더라도 적폐의 반복 공세에 짓눌려 촛불항쟁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고 지금껏 견고합니다. 북한이 건재함으로써 박근혜의 영구 집권 시도는 봉쇄되었습니다. 북한이 흡수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이 촛불항쟁이 성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북한이 공고하다는 건 촛불항쟁이 지금껏 계속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적폐 세력은 촛불항쟁에 맞서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전국민적인 항쟁을 부위로 돌리기 위해 적폐들이 쓸 수 있는 패는 북한 변수밖에 없습니다. 적폐 세력은 조국 전 장관을 공격하기도 해봤지만 이는 결정적인 패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까지나 남북관계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2017년에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은 오늘날 미국마저도 강압적인 태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2021년 2월 28일에 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화염과 분노 발언을 했던 건 전쟁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핵 공격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실토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적폐 세력이 아무리 북한과 대결해야 한다고 핏대 세우며 주장해도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전쟁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남북대결 고조를 바라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예로 들어봅시다. 천안함 사건은 2010년 3월 26일에 일어났습니다. 그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명박은 선거에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북 여론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등 진보 민주 세력은 보수정당을 뽑으면 전쟁이고 진보 민주정당을 뽑으면 평화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방선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안함이 침몰한 대형 사건이 터졌는데도 평화를 호소한 진보 민주 세력이 승리했습니다. 민심이 평화, 번영, 통일로 기울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전 국민이 남북 화해의 장이 된 평창올림픽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 해에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휩쓸었습니다. 광역단체장 총 16석 중 14석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기초단체장에서도 민주당이 151석 대 자유한국당 53석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대 자유한국당은 광역의원에선 652석 대 137석, 기초의원에선 1639석 대 1009석으로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2020년엔 서해어업지도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민심은 남북 대결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한은 발빠르게 전통문을 보내 조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우리 국민에게 실망감을 더해주게 되어
미안하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러자 반북 여론을 형성하려는 적폐들의 시도는 완전히 무력화됐고 서해 어업지도원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적폐 정당은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적폐 세력의 전통적인 선거 전략인 반북 책동이 먹히지 않으니 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강경책을 펴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그렇다고 평화협력을 주장하자니 민주당의 주도권을 빼앗길 게 뻔하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20년 총선에서는 진보 민주 세력이 전체 300석 중 180석에 달하는 국회의원 의석을 차지하는 엄청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자 남북 대결 책동을 벌여온 보수 적폐들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평화와 통일을 외치던 진보 민주 세력에 유리한 지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경제는 보수라는 프레임이 깨진 배경. 또 하나, 적폐들이 안보와 함께 내세우는 건 경제입니다. 적폐는 미국을 따르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지지를 얻어왔습니다. 적폐는 과거에 항쟁이 일어나면 그에 맞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경제 논리로 항쟁 세력을 고립시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전략이 먹히지 않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세계 자본주의가 파국에 빠져들고 있으니 적폐 세력이 경제 성장을 이뤄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도 국민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도 북한 변수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오일 쇼크와 1980년대 쌍둥이 적자를 겪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런 미국을 구원해 준 건 소련 붕괴였습니다. 미국은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붕괴하자 이들 나라의 침투에 미국의 경제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래가지 않았고 미국 경제는 또다시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등 세계 자본주의는 다음 출로를 동북아시아에서 찾았습니다. 소련이 붕괴했고 중국은 경제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만 무너뜨리면 미국이 동북아시아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만주와 시베리아에 진출하고 유럽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대한 경제 부흥의 장을 차지하게 됩니다. 동북아 경제권은 자본주의권의 100년 성장도 이끌어낼 수 있는 거대한 블루오션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고 대신 미국의 대북 정책이 파산됐습니다. 미국으로 기울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중심으로 반미 자주적 입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북한을 무너뜨리고 동북아를 장악해 경제 성장을 이루려던 미국의 꿈은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로를 잃은 미국과 세계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오늘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파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국민은 이제 적폐가 친미 친일 사대주의를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자고 해도 더 이상 동조하지 않습니다. 반면 북한은 세계 경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은 북한과 손잡는 게 번영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북방 경제를 우리 경제의 활로로 내세웁니다. 박근혜는 러시아와 천연가스관 연결 사업을 추진하며 남북러 경제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정책을 추진하며 남북 공동 경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정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는 남북관계가 풀리면 그때부터 남북협력 사업을 준비해서는 늦는다 라며 미리 준비했다가 길이 열리면 바로 남북협력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은 미국을 향해서는 자주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거나 주한미군 병사들이 방역 지침을 어기는 등 미국이 잘못을 저지르면 국민 속에선 이럴 거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주장이 스스럼없이 나옵니다. JTBC가 2월 22일에 보도한 기사, 주한미군 포함 몰래술판, 경찰호자 필사의 주랭랑에도 전작권 환수, 주한미군 철수가 자주국방 지름길이다. 다 추방시켜라 등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댓글이 수두룩하게 달렸습니다. 만약 북한이 붕괴했거나 경제 위기를 겪는다면 지금처럼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지향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살기 위해선 친미 친일 사대주의를 해야 한다는 적폐 세력들의 주장이 여전히 힘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적폐를 청산하자는 촛불항쟁이 승리하기 어려워집니다. 북한이 건재하다는 것이 국민 주권 의식을 높이고 촛불이 타오를 수 있는 배경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셋, 민심은 평화, 번영, 통일. 작년에 민심이 얼마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열병식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열병식에서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이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우리 국민에게 인사를 보냈습니다. 국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사에 반색하며 다시 남과 북이 교류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열병식이 남북관계의 훈풍을 불러일으킨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놓여 있지만 국민은 여전히 2018년에 느낀 감동을 기억하고 남북관계가 발전하길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그만큼 남북관계 발전에서 살 길을 찾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확고한 여론은 적폐 세력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진보 민주 세력에겐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입니다. 오늘날 북한 변수는 촛불 세력, 촛불 항쟁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중대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촛불 항쟁이 나아갈 앞길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촛불 항쟁 세력이 자기 구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평화, 번영, 통일이라는 촛불 염원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극우, 보수 적폐 세력에 재기할 틈을 주지 않고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평화, 번영, 통일이 적폐 없는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